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여의도에 다시 뜰까요? 그가 다시 진짜 여의도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6,44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 복권하였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됐습니다. 저때 모습은 이제 그곳에 출소하는 모습 같이 보고 계신데 왼쪽에 백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정치인 사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면 과정을 지켜보면 이제 서민 생계형 사범이나 그리고 국민통합형 화합형 사면 그 정도가 일단 좀 두드러지는데 뭐 경제인이나 정치인 사면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이 이 정봉주 전 의원인데요. 사실 저도 정봉주 의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씩 같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프로에 나가서 혹시 이번에 복권 되실 것 같으세요? 라고 몇 번 여쭤봤는데 에이 난 절대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10년 동안 해주지 않았었던 거니까 또 이번 정부에서 어쨌건 뭐 민주당 쪽에 더 가까운 인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역차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뭐 다시 복귀를 하셔서 정치권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워낙 좀 타고난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네요. 일단 첫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이현정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바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정봉주 전 의원 하면 저희에게는 MB 저격수다 뭐 이런 수식어가 참 익숙한데 시점이 참 공교롭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원래는 이제 예전에 그 한국 외대 총학생장 출신입니다. 말지 기자도 하고 또 이제 학원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계에 입문한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그 지난번 2007년도죠. 그때 이제 선거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사실 이제 실형 1년을 산 건데 아마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원래 저 벌금형일 때는 5년 동안 피선거에 박탈되고 실형을 살 경우는 10년 동안 이제 피선거에 박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따지면 2022년도야 돼서야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하나는 이게 선거법이 개인 때문에 사실은 선거법 위반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공공의 이익, 즉 BBK라는 문제가 사실 지금도 뭐 계속 쟁점이 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본인의 어떤 선거 관련된 걸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면들이 이번에 사면에서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저 2012년 만기 출소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네, 백선 변호사님 할 말 있으시죠?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그동안 여권에서 말이죠, 이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컸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국회의원들은 동료 정치인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BBK의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망한 정치인이 제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억울한 희생을 내일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이상 그의 복권을 미루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까 만기 출소했을 때도 정봉주 전 의원 왼쪽에 안민석 의원이 직접 갔었던 화면도 봤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 복권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좀 달라지는지요? 이분은 이제 실형 1년을 받아서 그걸 다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난 건데 2012년에 이제 만기 출소를 했죠. 그 사이에 2020년까지 피선거권의 자격이 정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못 나가는 거죠, 이거면. 그거를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되면서 그 자격이 피선거권의 자격이 정지됐던 자격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든 뭐 지방 지자체 선거든 뭐 선거를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봉주 의원으로서는 뭐 법적으로는 가장 큰 혜택이지만 더불어서 뭔가 피선거권의 자격 정지된 상태라고 하면은 좀 그 법적으로 아니라도 정봉주 의원이 지금은 뭐 방송인으로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좀 그 부담을 많이 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봉주 의원이 이런 복권이 되면서
사면 그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면 다시 정치권에 뭐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방송 활동하는 것이 다 정치와 관련된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시선은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도 할 수 있고 이제 출마도 가능하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시점 아까 황소연 앵커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 드라이브에 엄청 사활을 걸고 있고 특히 MB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데 MB 저격수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됐다. 이거 그냥 봐도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정치인들은 그동안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명도 사면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다른 정치인도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정봉주 의원을 사면 복권시키는 것 자체가 보면 예. 일단 BBK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돼서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수사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부의 적폐청산의 마지막 정점이 결국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에 대한 수사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 이 정부에서 BBK, 즉 이명박 전 대통령만큼은 직접 겨냥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또 정봉주 의원은 개인적인 상황을 보면 또 사면을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왜냐하면 시간도 꽤 오래됐고 또 이제 본인도 실형을 살았고 그렇죠, 실형도 살고 2번씩이나 이제 선거에 못 나갔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 특별복권이 됐으니 시청자분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본인께서는 출마에 대해서 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많은 분들은 당장 나가는 거 아니냐, 보선에 나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있어요. 사실 이봉주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정봉주 전 네, 죄송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건 본인이 국회의원 했던 곳이 이제 노원갑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해서 재보궐선거에 이제 노원병이 그렇죠. 나오니까 노원병에 출마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직접 물어보고 들은 바로도 일단은 지금 자기는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는 하세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복권되기 전 얘기니까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국회의원은 초선하면 됐지 난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방송일도 굉장히 재밌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추기는 것 같은데 일단 정봉주 전 의원 일단은 현재까지 입장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쯤에서 저희 정봉주 전 의원이 저희 채널A 외부자들의 출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그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요? 대상자가 아니고 그냥 당연시 사실. 제일 물매기는 사람이 어떤 주장인 줄 알아요? 죄를 안 줬는데 무슨 사면복권이냐. 재심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재심하려면 앞으로 5년. 재심받아갖고 무죄 딱 나오면 되지 않죠? 피선거권 10년 박탈 쭉 가는 거야. 저 입담이 이제 앞으로 사면 복권된 다음에 더 왕성해질 것도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보궐선거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지방선거 얘기도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서울시장 선거나 또 뭐 지사 선거일 텐데 사실 거기는 이미 이제 구도가 좀 짜여져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볼 땐 나간다면 이제 아마 국회 재보궐선거 쪽으로 나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렇게 정봉주는 또 이제 17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밖에서 해보니까 뭐 이렇게 방송도 하니까 오히려 영향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 한 명보다 실제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정책 영향이 클 수도 있고 또 주목도 받고 예. 또 뭐 여러 방송을 다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굳이 내가 국회의원을 할 이유가 뭔가, n분의 1 할 이유가 뭔가 이런 또 판단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권력을 만드는 것이고 또 뭐 새롭게 어떤 그 권력의 어떤 지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여권 내에서 아마 동료들이 상당히 좀 출마를 권유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손살을 치는데 나갈 가능성이 크다. 힘들었던 시간 정봉주 전 의원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인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화면 보시죠. 지영아, 미안해. 나 만나서 많이 힘들었고 이제 또 한 1년 정도 헤어져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하고 당당하게 잘 버텨낼게. 미안하고 사랑해. 예, 울먹이면서 부른 이름 지영이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의 아내 송지영 씨를 뜻하는 건데 내조가 대단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원외위원장도 꽤 길게 했어요. 서울의 노원갑 지역에서 그 국회의원도 거기서 한번 했지만, 근데 부인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면서 이제 선거 비용이나 이런 걸 많이 부담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봉주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 이제 그 노원에서 학원을 해서 그때도 꽤 수완이 좋았어요. 그 학원이 잘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방송 때 봐도 끼가 좀 많죠. 그 끼가 주체가 안 돼서 방송에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국회의원은 초선을 하면 별 재미를 모르는데 재선을 하다 그만두면 꼭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재선은 삼선을 부르는 겁니다. 예, 그 재선을 했으면 이제 비로소 이게 의원이구나 한다라고 하는데 네. 정봉주 의원이 경험한 건 지금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행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 정봉주 전 의원 사면 복권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네.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의원은 아니죠. 네. 대표, 당 대표인데 왜 혼자만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납득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본인의 지역구로 갈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청와대에서는 뭐 일단 뭐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관련된 이제 정치인들은 사면을 시켜줄 수 없었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복권을 시켜달라고 탄원서도 냈고요. 그 안에 국민의당 의원도 2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내고 이 사실 돈을 받거나 뭐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BBK 관련 의혹도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증거가 좀 부족했다는 측면으로 유죄 판결에 나온 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했다라고 이제 일단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청와대는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거죠. 안철수 대표는 어쨌건 이번 사면은 정치인, 경제인 다 배제한다고 해놓고서 왜 유독 딱 한 명 정봉주 의원만 사면을 했는지 그 입장을 밝혀달라는 건데 사실 뭐 정봉주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분위기 자체도 이 복권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인물들이 많이 조명이 됐었습니다. 누구였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양심수입니다. 광장 촛불로 한국 사회를 전환시켜 왔습니다. 덕지 청산의 그 맨 앞에 섰던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위해서. 이수희 변호사님, 저희가 어제 뉴스특급 시간에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분명히 사면 목록에 한상균 위원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아마 민노총에서는 굉장히 그 민주당이나 그 청와대에 많은 그 의사 전달을 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지 않을까. 뭐 전 정권, 전 정권까지 파헤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을 사면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걸 진영이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반발을 살만한 사면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담스러워서 아직 그 정도 여론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정무적 판단은 참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초기에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한상균 위원장 말고 이현정님. 네.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 이분들의 이름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이번 사면을 놓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박상희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각 지검에다가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된 것과 함께 또 이제 제주 강정기지 이제 시위 관련, 그 다음에 이제 밀양 송전탑 해서 5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를 올려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사건에 대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면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실은 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럼 왜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하느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다 사면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거는 뭐 코드 사면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론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택을 한 게 결국은 아까 정봉주 전 의원하고 용산 참사 그것만 했습니다. 이 용산 참사라는 것은 2009년도에 일어난 아시겠지만 이제 용산의 재개발 관련해서 일어난 참사인데 그때 경찰 1명과 이제 철거민 5명이 숨졌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그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수배되고 당시에 구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철거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 시위꾼들 예를 들어서 뭐 강정이나 이런데 이런 사람과는 좀 다르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 사건 자체는 이미 상당수가 다 법정의 어떤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일단 논란이 없는 이번 사면 같은 경우는 일단 민생 사면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사면 얘기 좀 정리하다 보니까
전 정부,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 어떻게 사면을 좀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했거나 혹은 여론 다잡기에 나섰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가 이 국민의 정부가 가장 많은 사면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근대 우리 국가에서 사실 사면이라는 게 법치주의와 좀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때는 없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면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많이. 우리 16번을 했습니다. 표에는 없는데 그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야 돼요. 그때는 뭐 사면 명목이 뭐였냐면 80세 생일 기념 사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하신 분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때도 16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통 8번, 7번 정도 이렇게 이제 사면 쭉 해오다가 가장 적게 한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번 해서 사실상 이제 사면을 좀 상당히 줄이겠다 이거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좀 사면을 축소해야 된다. 이게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면권이 너무 남용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잡아낼 때는 언제고 풀어줄 때는 언제냐.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도 특별법 만들어서 구속한 다음에 2년 만에 풀어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사면권은 좀 제한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5가지 범죄 즉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좀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죠. 예. 그렇군요.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 여의도에 다시 뜰까요? 그가 다시 진짜 여의도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6,44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 복권하였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됐습니다. 저때 모습은 이제 그곳에 출소하는 모습 같이 보고 계신데 왼쪽에 백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정치인 사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사면 과정을 지켜보면 이제 서민 생계형 사범이나 그리고 국민통합형 화합형 사면 그 정도가 일단 좀 두드러지는데 뭐 경제인이나 정치인 사면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이 이 정봉주 전 의원인데요. 사실 저도 정봉주 의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씩 같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프로에 나가서 실형 1년을 받아서 그걸 다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난 건데 2012년에 이제 만기 출소를 했죠. 그 사이에 2020년까지 피선거권의 자격이 정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못 나가는 거죠, 이거면. 예. 그거를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되면서 그 자격이 피선거권의 자격이 정지됐던 자격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든 뭐 지방 지자체 선거든 뭐 선거를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봉주 의원으로서는 뭐 법적으로는 가장 큰 혜택이지만 더불어서 뭔가 피선거권의 자격 정지된 상태라고 하면은 좀 그 법적으로 아니라도 정봉주 의원이 지금은 뭐 방송인으로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좀 그 부담을 많이 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봉주 의원이 이런 복권이 되면서 사면 그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면 다시 정치권에 뭐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방송 활동하는 것이 다 정치와 관련된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시선은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도 할 수 있고 이제 출마도 가능하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시점 아까 황소연 앵커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혹시 이번에 복권 되실 것 같으세요? 라고 몇 번 여쭤봤는데 예. 에이 난 절대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10년 동안 해주지 않았었던 거니까 또 이번 정부에서 어쨌건 뭐 민주당 쪽에 더 가까운 인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역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까지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뭐 다시 복귀를 하셔서 정치권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다고 하시는데 워낙 좀 타고난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믿을 수가 없네요. 일단 첫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이현정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의원님 바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정봉주 전 의원 하면 저희에게는 MB 저격수다 뭐 이런 수식어가 참 익숙한데 네. 시점이 참 공교롭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원래는 이제 예전에 그 한국 외대
총학생장 출신입니다. 말지 기자도 하고 맞아요. 또 이제 학원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계에 입문한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그 지난번 2007년도죠. 그때 이제 선거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사실 이제 실형 1년을 산 건데 아마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원래 저 벌금형일 때는 5년 동안 피선거에 박탈되고 그러니까 실형을 살 경우는 10년 동안 이제 피선거에 박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적폐 드라이브에 엄청 사활을 걸고 특히 MB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데 MB 저격수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됐다. 이거 그냥 봐도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왜 정치인들은 그동안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명도 사면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다른 정치인도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정봉주 의원을 사면 복권시키는 것 자체가 보면 일단 BBK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돼서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수사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부의 적폐청산의 마지막 정점이 결국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에 대한 수사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 이 정부에서 BBK, 즉 이명박 전 대통령만큼은 직접 겨냥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또 정봉주 의원은 개인적인 상황을 보면 또 사면을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왜냐하면 시간도 꽤 오래됐고 또 이제 본인도 실형을 살았고 그렇죠 실형도 살고 2번씩이나 이제 선거에 못 나갔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 특별법권이 됐으니 시청자분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본인께 상황을 따지면 2022년도야 돼서야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마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하나는 이게 선거법이 개인 때문에 사실은 선거법 위반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공공의 이익, 즉 BBK라는 문제가 사실 지금도 뭐 계속 쟁점이 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본인의 어떤 선거 관련된 걸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면들이 이번에 사면에서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저 2012년 만기 출소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네, 백선 변호사님 할 말 있으시죠?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그동안 여권에서 말이죠, 이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컸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국회의원들은 동료 정치인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BBK의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망한 정치인이 제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억울한 희생을 내일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이상 그의 복권을 미루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까 만기 출소했을 때도 정봉주 전 의원 왼쪽에 안민석 의원이 직접 갔었던 화면도 봤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 복권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좀 달라지는지요? 이분은 이제